끓기 전 가장 뜨거운 순간, 식기 전 가장 냉정한 시선, 적당히 뜨거운 두 남자의 이야기, 여기는 95도 속 칠링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입니다. 제 옆에는 역배 군님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굽니다. 잭달라 마달레나와 션 오말리를 연속으로 역배를 찍으셨는데 네. 역배병에 걸리셨다고 저번 주에 얘기하셨잖아요. 네, 굉장한 역배병에 걸렸는데, 이거 다시 돌아와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하나만 얘기하자면, 메라떼 셔노말리죠? 사실 지금 들으시는 분들도 아주 관심 있게, 얘기하고 계시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메랍을 픽했고, 그리고 심지어, 레딧에서도 이제 메랍의 팝덕 배팅이 나쁘지 않은 밸류로 나왔거든요. 마이너스 250인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괜찮은 배팅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셔노말리한테도 이제 괜찮은 저는 경기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무래도 이 가장 큰 발단은 JDM이죠. 그렇죠. 아, 이 자식이 진짜. 잭달라 마달레나 때 한번 크게 그럼요. 건지시고 예. 그다음부터 이제 션 오말리 이번 제가 기억한 걸로는 리그 때는 메랍이 이길 것 같다고 다 얘기해놓고 네. 마지막에는 션 오말리를 택했다. 크게 한 방 터질 것 같긴 했어요. 예. 그쵸, 그쵸. 근데 이거는 저희가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예. 저도 경기 보면서, 저희가 그때 통화하고 있었지만, 네. 저도 경기 보면서, 와, 이거 위험하다라고 했을 정도로, 예. 저도 뭔가 알아요. 한 방이 있는 걸. 네. 그 메랍이 사실 그런 모습이 간간히 나오긴 하니까. 저는 한 주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약간 이제 한번 얘기해보면, 뭐 아시다시피, 빅 이슈가 있었죠? 예, 진짜 빅 이슈가 있었죠. 제가 예. 컴퓨터가 이제 쇼트가 나면서 네. 터졌죠. 저는 컴퓨터 잘 모르는데, 이 컴퓨터 파워 서플라이 쪽이 나가면서 다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그쪽이 나가면 쇼트가 나면 음. 그 쇼크로 인해서 CPU 뭐 뭐지? 제가 컴퓨터 잘 몰라서 그런데 CPU, 램, 그래픽 카드, 그래픽 카드 빼고 하드. 다 나갔어요. 심지어 하드까지. 음.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원래 좀 오래된 컴퓨터여서 이미 바꾸긴 해야 된다. 이거 고치는데 큰 의미 없을 거다라고 해서 알겠습니다. 그럼 버리겠습니다. 그러면 데이터만 복구해 주세요. 했더니 데이터 복구만 15만 원, 20만 원 달라고 하더라고요. 음. 그때 고민을 진짜 많이 했는데 할까 말까? 왜냐면 제 개인 맥북이 있으니까. 그쵸. 근데 그래도 나름대로 긴 시간 동안 거기에 문서도 몇 개 있을 거고 네. 이러니까 고민하다가 이제 군님이 딱 저한테 말씀을 해주셨죠. 지금 돈 쓰는 게 아까워도 복구하고 나면 돈이 안 아까울 거다. 해서 이제 제가 그때 딱 결단을 내려서 복구하겠습니다. 했는데 군님 말대로 솔직히 결제할 때만 해도 조금 돈이 아까웠어요. 떨떠름하죠. 예, 예? 떨떠름하고 이거 아.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왜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제 중요한 문서들은 다 맥북에 있으니까 제 주 컴퓨터인. 음. 근데 또 막상 켜보니까 하길 잘했다. 돈 아깝다는 생각 안 들더라고요. 그 데이터 복구가 사실은 이제 뭐 케바케긴 한데 뭐 핸드폰도 그렇고 기종마다 다르고 뭐 SSD는 더 힘들다 하고 뭐 말이 많은데 사실 이게 부르는 게 값이잖아요. 맞아요. 예. 부르는 게 값이고 이제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사실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100% 아는 사람들은 많지 않을 거예요. 맞아요.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한 10년 넘게 이제 기기를 변경하면서 데이터를 계속 옮기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숨겨져 있는 그런 파일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래도 복구를 하는 게 저는 성공 가능성이 있다는 거니까. 그렇죠. 예, 사실 여러 방면에서는 데이터 복구를 하고도 성공을 못해도 돈을 받아가야 돼요. 그래요? 예. 음, 왜냐면은 그만큼 인건비가 든 거니까. 음, 그래서 성공 못해도 돈 나가시는 거 아시죠? 이런 말을 제가 한번 들었거든요. 근데 다행히도 저도 한번 이제 그쵸. 그때 핸드폰 핸드폰에 붙여가지고 저번 에피소드인가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때 제가 이제 나도 이런 일을 하면은 좀 좋을 것 같다. 뭐 기술은 1도 없죠? 제가 가진 기술로는 그쵸. 어림도 없지만 그쪽 그리고 전공이 아니니까. 그렇죠. 근데 그런 약간 납땜이라고 하나요? 네. 솔더링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영어로는 근데 그런 기술들이나 이제 데이터 복구 아니면은 이제 전자기기를 고치는 그런 능력치들이 정말 한 번쯤 가지고 싶어요. 저는 이제 하기로 했던 가장 큰 이유는 제가 아무래도 맥북이니까 네. 윈도우에서만 할 수 있던 문서들 있잖아요. 아, 그렇죠. 예, 호환이 안 돼가지고. 예. 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거기서 작업했던 문서들 음, 이런 것들 때문에 그냥 마음 먹고 하자. 뭐가 있는지 모르니까. 그리고 음, 언젠가 이것도 쓴다. 음, 이래서 사실 이거 업로드하는 것도 약간의 지장은 있었잖아요. 음, 제가 이제 맞아요. 이 팟캐스트의 모든 문서들을 다 이제 윈도우에서 넣는 게 있었는데 네. 뭐 그것 때문에 한 건 아니지만 뭐 겸사겸사 해서 음. 다행히도 큰 무리 없이 저희가 사실 썸네일도 이제 바꿨잖아요. 썸네일이 없어져가지고 바꾸려고 했었죠. 예 저는 뭐 그냥 컴퓨터 이것 때문에 한 일주일 정신없게 지냈고
군님은 어떻게 지내셨나요? 저저번 주와 마찬가지로 이번 주도 마찬가지로 저번 주도 마찬가지였죠. 별일 없습니다. 여자친구랑 데이트 요즘에 하고 그냥 쇼츠 이제 뒤적뒤적 거리면서 디지털 디톡싱 한다고 막 저저번 주 얘기를 했는데 유튜브 쇼츠 이제 한번 계속 뒤집으면서 시간을 많이 보내고 있는데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팟캐스트 시작하고 나서부터 UFC 알고가 생각보다 많이 뜨죠. 원래도 많이 뜨긴 했는데 이게 저는 이제 영어권도 보니까 네. 이제 영어권에서도 이제 많이 나오는데 어 이번에 이제 마이클 챈들러 코너 맥그리거가 2026년 1월에 매치업이 될 수도 또 있다라는 해요? 쇼츠를 발견했거든요. 아, 둘이 또 해요? 이게 근데 정확한 소스는 사실 마이클 챈들러 입에서 나온 거라서 제가 봤을 때는 절대 안 할 것 같은데, 이번 쇼츠 보면서 갑자기 그게 뜨더라고요. 그냥 소원 빈 거 아니에요? 우리들의 이제 알리 맥그리거, 그쵸. 돌아올지, 안 돌아올 것 같은데 뭐 일단 챈들러가 그렇게 원한다니까. 근데 뭐 돌아와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솔직히 UFC 판에서는 안 할 것 같아요. 저도요. 아예 맥그리거가 호스팅하는 그런 음, 리그를 해가지고 언더카드도 이제 맥그리거가 픽해가지고 깔아주고 그런 판 아예 맥그리거가 원하는 100%의 판이 되지 않는 이상 절대 안 할 것 같은데. 이거 뭔가 요즘 흔히 얘기하는 예. 성지가 될 것 같은 말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맥그리거 진짜 그렇게 할 것 같아요. 맥그리거라면 네, 사실 왜냐면 뭐 프로포테이블도 팔았고 이제 뭐 따로 비즈니스적으로 하는 것도 그렇게 있기는 하다만 왜냐면 맥그리거가 저희 저번에 음, 맥그리거 편에서도 얘기했지만 네, 항상 앞서 나가요. 맞아. 복싱도 먼저 해냈고 음, 그러고 나서 이제 저번에 얘기했지만 이제 유튜버들도 복싱판에 들어가기 시작하고 네, UFC 선수들도 복싱판에 들어가기 시작했고 음, 그리고 이제 두체급도 사실 뭐 코너 맥그리거 한 건 아니지만 이제 그걸 만들어낸 거 자기 힘으로 그렇죠. 이제 예. 수면 위로 끌어올린 건데 제 생각에 다음번에 이거예요. 사실 베어너콜 복싱도 이제 코너 맥그레거가 네. 운영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뭐 사실상 운영이라고 보기는 힘들지만 뭐 오너십이 있으니까, 오, 이거 제 생각엔 예. 다음 격투기의 다음 흥행은 이걸 것 같아요. 개인 대회 만들기. 하빕도 이글 FC를 오픈을 했는데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네요. 거기 저는 케빈 리 간 것만 알고 아 그래요? 갔다 다시 돌아왔는데 네. 어떻게 된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네. 그러면 저희가 이제 UFC 316 리뷰 또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럼요. 저희가 메인 카드 들어가기 전에 일단 우리 코리안 리거라고 해야 되나요? 예, 코리안 리거 유주상 선수가 좀 발음 조심하셔야 될 것 같네요. 아 예, 코리안 파이터 네. 유주상 선수의 경기부터 저희가 리뷰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들어왔을 때는 또 좀비 주니어라고 닉네임을 지우고 들어왔죠? 잘 지은 것 같아요. 네. 예, 근데 뭐 리뷰할 것도 없는 게 너무 빨리 끝나가지고 스타일은 확실히 맥그리거스러웠습니다. 예, 저도요. 그리고 그 체크업도 아름답게 잘 봤고요. 근데 아직까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진짜 지켜봐야 되는 게 25초밖에 안 봐가지고 음, 이게 압도적인 건 맞지만 뭐 네, 약점이나 장점을 둘 다 보지 못했다고 생각해요. 저는 네, 약점도 못 봤지만 저는 그거보다 더 큰 장점이 있는 선수라고 보기 때문에 시작하기 전에도 얘기했지만 네, 여타 한국 선수들이랑 조금 달라 이 포스라나 이 스타일 자체가 맞아요. 그래서 더 기대가 되는 거 있는 것 같아요. 스타일이 굉장히 이제 맥그리거스럽다고는 하는데 그 실제로 이번에 체크업도 됐던 게 이제 페이크를 해가지고 빨아들인 거거든요. 네, 근데 맥그리거랑은 약간 좀 오픈 가드를 쓴다는 점은 비슷한데 좀 다르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네, 100% 똑같진 않죠. 사실 한번 좀 두고 봐야 될 게 이제 프레셔를 어떻게 견디느냐 그리고 이제 거리 감각은 좋은 것 같아요 확실히. 네, 근데 이제 프레셔에서 그 거리 감각을 어떻게 헤쳐나갈 거냐 왜냐면은 요즘 또 트렌드가 이제 리듬을 좀 해치는 프레셔 파이팅이 조금 트렌드이기 때문에 뭐 당연히 얘기하면 빠질 수 없는 레슬링이 있어야죠. 저도 레슬링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궁금하고 네, 당연히 더 높은 랭킹으로 올라갈수록 더 고전할 거고 이제 네. 그때 되면 자신의 강점보다 더 약점이 얼마나 더 없냐가 더 중요해지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점점 UFC 트렌드 자체가 사실 저번에 고석현 선수 경기하기 전에 저희가 얘기하려고 했던 게 이제 우후죽순으로 조금 뭐 한국 정, 선수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죠. 정찬성 선수의 영향력도 어느 정도 있지만 이제 굉장히 많이 UFC에 영입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는 가장 인상적이었어요. 이주성 선수가. 저도요. 네. 다른 선수들이 못했다는 거는 아니고 근데 아직 이제 UFC권에서 들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스타일도 필요하고 그리고 항상 얘기하는 그 압도적인 그런 게 좀 필요하거든요.
예, 재미없게 끝나거나 재미없게 지거나 뭐 그러면은 좀 모르겠는데 예. 저도 그 말씀하신 게 너무 공감하는 게 잘하는 걸 떠나서 이젠 잘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UFC 내에서 사실 맞아요. 아, 자기만의 스타일이 확고해야 되고 음, 마리오 바티스타만 해도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네, 육각형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만의 스타일이 부각되는 스타일이 셀링 포인트 없다 보니까 음, 외면받는 것처럼 소외받는 것처럼 음. 이제 그냥 육각형 파이터로 이기는 경기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진짜 유주상 선수처럼 잡아내야 돼요. 완벽하게. 이번에 또 이제 우후죽순으로 영입된 이제 UFC 한국 선수들 보면은 좀 안면가드라고 하죠? 네, 터프함으로 밀어서 이겨내려는 선수들이 보이는데 그런 거는 사실 롱런 할 수가 없는 스타일이에요. 언젠가는 사실 상위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깨지는 스타일이라 가지고 그리고 그런 한국 선수들이 많이 있었죠. 네. 저희가 이름은 언급하지 않겠지만 저희가 기대해서 어느 정도 올라갔는데 랭킹 눈앞에서 이제 계속 연패로 꼬꾸라지면서 방출된 선수들이 뭐 저희가 굳이 언급 안 해도 음. 이걸 들으시는 분들은 한두 명씩 머리에 생각나실 거예요. 네. 근데 그게 확실히 올라가면은 불리해요. 예, 특히 국내 리그에서 그렇게 계속 막싸움식으로 이제 이겨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그렇죠. 모습이 나오는 것 같은데, 예, 그렇게는 아마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윤주상 선수의 이번 경기력 그리고 스타일이 조금 더 기대가 되는 거고요. 저희 둘 다 개인적으로. 네네네, 맞아요. 긴 리치하니까 또 생각나는데 케빈 홀란드. 미국 일진. 예, 25년도 세 번째 경기. 네, 아, 진짜 이거 6월 달밖에 안 됐는데 세 번째 경기는 진짜 대단한 거예요. 제가 아무리 봐도 진짜 일평생 캠프 아닙니까? 맞아요. 일평생 풀캠프. 저는 이번에 케빈 홀란드랑 비센테 루케 경기를 보면서 사실 케빈 홀란드 경기스러웠던 게 아무래도 1라운드 한 30초만 보면은 어떤 느낌인지 알 수 있거든요. 케빈 홀란드가. 그쵸? 예, 약간 좀 자포자기 아닌 자포자기나 아니면 리듬을 타거나 하는데 이번에 나왔을 때는 완전 자기 페이스더라고요. 맞아요. 예, 진짜 미국 일진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면서 싱글레그 잡았는데 뭐 스프롤이고 나발이고 그냥 꿀밤 때리는 거 보고 아 왔다. 그게 바로 예, 케빈 홀란드의 이제 진짜 가장 큰 장점이라 생각해 저는. 예측 불허. 맞아요. 제가 토니 퍼거슨한테 빠진 거고. 맞아요, 맞아요. 사실 이 싱글렉을 잡았을 때 예, 거기서 보통 군님 말대로 스프롤을 하거나 예, 아니면 뭐 퍼거슨이 한 거죠. 그나마 예측 불가한 거는 퍼거슨이 한 갑자기 롤링. 네, 뭐 이 정도는 하는데 거기서 주먹질을 해서 다 할 거란 생각은 케빈 홀란드 전에는 음, 없었던 것 같아요. 물론 그 전에도 케빈 홀란드가 그런 경기를 한번 보여준 적이 있긴 하지만 맞죠? 확실히 케빈 홀란드니까만 할 수 있는 와 이거 싱글렉을 잡았는데도 이 리치가 단다? 이거는 진짜 음. 축복받은 신체고 물론 이제 싱글렉 잡아서 이제 KO가 나는 경기들도 있었거든요. 뭐 예를 들자면 데넌드슨이 그런 KO를 냈거든요. 헥텀 롬바드랑 했을 때 아마 그랬을 거예요. 싱글 잡았는데 엘보로 KO를 내거나 뭐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근데 그거는 사실 정확하게 관자놀이 잘 꽂히거나 턱에 꽂히는데 이번에는 아예 그냥 약간 진짜 미국이진 스타일로 맞아요. 꿀밤 핵꿀밤. 이게 사실 음. 싱글렉이 잡혔을 때 좋은 대응 방법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여기서 조금 돋보였던 거는 아무래도 저번에 이제 옹님이 얘기하셨던 그 유연성. 그렇죠. 그 신체적 능력이에요, 그게. 맞아요. 바로. 예. 축복받은 신체. 예, 다각도에서 그게 다 들어가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뭐 이제 그냥 본능적으로 싸우는 것 같지만 이게 다 들어간다는 거는 능력이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스피드도 아무래도 직선 공격이 스피드가 제일 빠르다고 하잖아요. 복싱 사람 하는 분들도 얘기를 하듯이. 근데 가끔 이제 스피드를 더 살려가지고 곡선 공격을 이제 빈틈을 노리는데 사실 케빈 홀란드는 신체적으로 스피드를 받아가지고 불합리하게도 더 빠르게 도달하는 경우도 있고 팔도 애진간이 길어야지. 가장 대표적인 게 자카레 소우자와의 그 KO. 그치. 소우자도 거기서 말도 안 되는 각도에서. 그 베테랑이 이 각도에서 올서 펀치가 들어올 줄 아예 몰랐던 거죠. 예. 저도 놀랐고 보면서. 그리고 그게 팔이 기니까 또 예, 이게 파워가 실리는 것도 있어요. 예. 맞아요. 채찍처럼 오히려. 예. 그, 참, 그래서 이번에, 홀랜드가 또 이번에 다시 돌아왔구나. 근데 이제 다시 돌아왔다고 해서 큰 기대는 안 하고 있어요. 저는 이제 기대하는 부분은 제가 예. 저번 시간에 얘기했지만 네. 아까 얘기했지만 홀란드가 한 1분 30초만 보면 되잖아요. 이 네. 경기가 잘 풀리면 이기는 거고 안 풀리면 지는 거고 맞아요. 전략 수장 따위는 없고 근데 이제 홀란드가 미들급에서 웰터급으로 또 아예 내려왔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또 호아킨 버클리도 찝쩍대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제 비센테 루키가 웰터급 랭커니까 예. 제가 혹시나
랭킹에 진입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게임 전략을 들고 올 수도 있다 했는데 저는 좀 들고 온 느낌이긴 했어요. 약간 음, 정제된 느낌? 뭘 해설위원도 얘기했지만 음. 타격을 막 하는 것 같지 않은 느낌? 신중하게 조금 던지는 예. 느낌을 말씀하시는. 예. 예전처럼 막 불나방처럼 들어가진 않고 제가 이제 저번에 케빈 홀란드가 질 거라고 예상했던 건 음, 전략 없이 불나방처럼 포켓 안에 들어갈 것 같다 했는데 음. 아웃파이팅을 좀 더 많이 비중을 두더라고요. 그거는 저도 좀 예. 느꼈어요. 그리고 포켓 안에 들어갈 때도 잘 찌르고 예. 나올 땐 나오더라. 맞아요. 예. 포켓 안에 들어가는 거를 무서워하고 아웃파이팅만 한다? 이건 절대 아니고 맞아요. 잘 들어가더라고. 인앤아웃을 잘했어요. 근데 워낙 기니까 인앤아웃처럼 안 보였을 뿐이지. 진짜 근데 웰터급에서는 진짜 악몽이에요. 맞아요. 크기는. 예. 그리고 또 하나 느낀 게 빅마우스가 많이 없었죠. 제가 보기엔. 아 그래요? 저는 그 간간히 얘기를 하더라고. 아, 예. 예, 근데 간간히 얘기는 하는데 예전만큼 이제 그렇게 계속 떠드는 건 아니라서 음. 이 사람이 진짜 이 경기에 집중을 하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그리고 랭킹 진입했어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랭킹이 업데이트 됐는데 14위로 들어왔더라고요. 네, 뭐 웰터컵. 이건 전 사실 뭐 진입했다고 해서 안심하지 않습니다. 그쵸. 멜타급을 버리고 언제든지 떠날 수 있어요. 저는 이제 진짜 자리 잡고 예. 전략 제대로 세워서 네. 끝까지 올라가는 거였으면 좋겠어요. 음. 예, 이제 믿을급 안 올라가고 네. 아무리 경기하고 싶다고 해도 음. 예, 그런 거였으면 좋겠는데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지금 웰터급이 랭킹을 잠깐 보면 12위 톰슨, 12위 번즈, 9위 코빈턴이거든요. 네. 얘네만 막으면 진짜 10위권 안까지 들어올 수 있어요. 왜냐면 죽어가는 랭킹이잖아요, 사실. 그리고 공교롭게도 스티븐 톰슨이랑은 홀란드가 졌죠. 예, 졌죠. 사실 질 싸움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저도요. 예, 근데 톰슨이 근데 진짜 극 카운터를 매기더라고. 예, 홀란드랑 이제 안 붙어주면서 포인트로 그냥 아예 맞아요, 맞아요. 해주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번즈나 코빈턴 둘 중 하나 하면 예, 10위권도 가능할 것 같은데 네. 만약에 프라테스 음. 아니면 모랄레스, 버클리 이런 식으로 하면 저는 또 질 것 같아요. 저는 버클리랑 다시 하는 시나리오가 사실은 너무 동떨어져 있는 시나리오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수도 있어요. 랭킹 순위만 봤을 때. 근데 전에 히스토리 보고 홀란드의 경기력이 그리고 지난 경기를 했던 사람들을 보면은 이뤄져도 충분히 말되는 경기거든요. 그쵸? 혹 홀란드랑 버클리가. 저는 버클리가 계속 성장을 해왔지만 그 K 오브 더 이어를 완전 후보에 있었던 그 항상 이제 케빈 홀란드 하이라이트에서 터지는 그 버클리가 이제 마우스피스 날아가는 그 장면은 한 번은 서력을 하고 싶어 할 거예요. 예. 그때는 미들급에서 서로 붙었죠. 예. 버클리 데뷔전이더라고요. 비센테 루케 얘기 마지막으로 하면서 끝내자면 저희가 비센테 루케가 뇌출혈 정확하게 얘기하면 경막 하혈종이라고 하더라고요. 뇌출혈의 일종인데 그 다음에 두 경기를 했잖아요. 호아킨 버클리랑 템바 고림보. 네. 두 경기가 워낙 극과 극의 경기력이어서 저희가 약간의 변수가 있다. 어떤 모습이 진짜인지 몰라서 라고 했는데 확실하게 이번 경기를 보면서 느낀 게 호아킨 버클리 모습이 진짜였던 것 같아요. 끝났어요. 제가 보기엔. 둘 다 사실 포텐 만땅의 남자였죠. 예,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부상 위험도 때문에 경기력보다는 더 이상 이제 그 스타일로 맞으면 안 되고 예, UFC 메디컬에서 뭐 클리어 했다고는 하는데 그러니까 약간 여론이 그거예요. 이제 의사들이 클리어 시켰는데 협회에서 뭐가 문제냐 뭐 이런 음,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따지면은 이제 마이크 비스핑도 눈 한 짝 없이 들어갔는데 맞아요. 예. 후유증이 있냐 없냐라고 하면 후유증 확실히 있는 것 같고 네, 제가 어디서 느꼈냐면 홀란드한테 그렇게 크게 맞지 않았잖아요. 네. 1라운드에서. 근데 2라운드에 홀란드한테 뜬금없이 싱글렉 잡히더니 음. 바로 킬각 잡혔잖아요. 물론 이제 홀란드가 잘 잡긴 했지만 그 킬각을. 네. 근데 빈센트 루케가 사실 그렇게 주짓수가 떨어진 선수가 아니거든요. 사실 장점 중 하나잖아요. 네. 근데 이걸 싱글렉을 잡히면서 킬각까지 잡히는 그 과정이 반응이 많이 느려졌구나. 이게 음. 확실히 이제 몇 대 맞으면 몸이 처지기 시작하는구나를 느껴서 확실히 후유증이 있다. 이제 아마 뭐 제가 강제로 은퇴하라고는 못하겠지만 이제는 예전 정도의 수준은 다시 못 돌아올 것 같다. 그렇죠. 예전에 그렇게 포텐 넘쳤던 모습을 예. 보기 힘들죠. 특히 뇌출혈은 좀 더 심하니까 네, 맞아요. 돌아오고 싶을 때. 인대나 연골 아니면은 관절 예. 부상보다는 더 심한 게 뇌라고 생각해서. 네. 그리고 저는 이러면 오히려 더 미식축구에서 음. 계속 룰을 완화하듯이 네. 선수들 뇌 문제 때문에 음. UFC도 아마 보여주기식으로 비센테 루케를 내보낼 수도 있어요. 음. 왜냐면 하도 밖에서 이제 이런 뇌 쪽 관련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예, 예. 좀 아쉽지만 비센테 루케는 저는 다음엔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예, 그동안 그리고 좋은 경기들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아쉬울 것 없이 떠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맞아요. 예. 이번에 또 포텐 만땅의 사나이 한 명 더 있죠.
포텐 만땅의 사나이였죠. 과거형으로 얘기하고 싶어요. 네. 오히려 다른 쪽에서 저는 포텐을 봤어요. 근데. 맞아요, 맞아요. 예. 일단 새로운 포텐을 봤습니다. 랭킹 10위에 마리오 바티스타, 예. 그리고 벨라토르의 마지막 챔피언, 저희가 기다렸던 패치믹스의 대결이었는데 네. 저희 둘 다 패치믹스를 골랐죠. 네. 이유는 패치믹스의 하입이 더 컸기 때문에. 그 워낙에 그리고 뭐 그 라스베가스 도박사들도 베팅에 그렇죠. 패치믹스에 좀 몰린 게 있었어요. 예, 실제로. 예. 근데 이번 경기는 솔직히 누가 잘했고 누가 못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진부한 말인데 예. 바티스타가 잘했고 예. 패치믹스가 못했다인 것 그 같아요. 둘 다라는 예, 둘 다인 것 같아요. 상황은 예, 왜냐면 패치믹스가 저는 이 정도로 못할 줄은. 일단 하나씩 얘기해보죠. 저희가 네. 바티스타 얘기부터 하면 정말 예, 오히려 저는 포텐을 거기서 봤다고 했던 말이 네. 저도 극히 공감될 정도로 너무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죠. 근데 전략을 잘 짜왔어요. 맞아요. 오히려 그렇게 저돌적으로 리듬을 가져오는 게 낫다고 저는 봤거든요. 예. 모든 요즘에 프레셔 파이팅이 시작되면서 이제 뭐 다음 경기인 게스텔럼하고 파이퍼도 마찬가지긴 한데 이제 한번 들어오는 거에 이제 쓱박이라고 하죠. 예, 받아 쳐주는 것도 중요한데 한 번 들어오면 대로 갚아줘야 돼요. 맞아요. 예. 근데 그게 이제 프레셔 요즘에 이제 흔히 케이지로 모는 프레셔 파이팅이 좀 심해지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바티스타의 이제 프레셔 파이팅이 좀 돋보였죠. 진짜 대박이었어요. 이 예. 프레셔 파이팅은 예. 말씀하신 대로 요즘 MMA 판도가 살짝씩 바뀌고 있잖아요. 맞아요. 저는 그거의 정점까지는 아니지만 가장 최근에 보여줬던 건 벨랄의 프레셔를 막아낸 잭달라 마달라나의 타격 프레셔. 네, 맞아요. 예, 왜냐면은 뒤로 가는 상대가 테이크다운을 걸 수가 없거든요. 맞아요. 사실 거는 선수 있었죠. 가장 완벽하게 제가 생각하기에 거는 선수 GSP였거든요. 예. 타이밍을 그리고 이번에 그 마차도 게리가 보여줬던 그 프라테스 상대로 이제 흐름을 끊어주는 뒤로 가다가 딱 걸어주는. 근데 음, 그거는 이제 아웃파이팅을 할 때 걸어주는 거고 이런 식으로 이제 프레셔가 들어오면은 아무리 레슬링이 좋고 그래플링을 잘하는 패치믹스라도 그냥 알고도 맞는 예, 너는 저는 맞아야지. 이게 트렌드의 변화가 온 것 같아서 좀 좋은 게 음, 한동안 타격가들이 그래플러들을 만나면 고생을 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네, 거의 저희가 사실상 무조건 타격가가 저라고 얘기할 정도로. 네, 근데 이제는 물론 아직까지 그래플러들이 이기고 있긴 하지만 네, 어느 정도의 이 트렌드 변화로 음, 타격가들도 이제 어느 정도 동등한 위치에 올라온 것 같아서 네. 이제 점점 재밌어지는 것 같고 말씀하신 대로 바티스타가 그거에서 진짜 좋은 경기력 보여줬죠. 리듬을 아예 가져가 버렸죠. 네, 뭐 패치믹스도 사실 이제 앞선 싸움을 어떻게든 이제 오프닝을 만들려고는 보였는데 오프닝이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오프닝을 못 만들어낸 건 패치믹스 잘못도 있지만 바티스타가 더 잘했다 생각해요. 이거는 네, 사각으로 빠지는 움직임이랑 맞아. 스탠스 전환 네, 그리고 바디 콤비네이션도 상당히 많았고 네, 잭달레 마달레나랑 100% 똑같냐 하면 아니지만 결은 비슷한 느낌. 그리고 케이지 안에 작은 케이지를 만들어서 자기만의 작은 케이지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움직이면서 실질적인 케이지에는 등을 안 지는 패치믹스가 쉽게 테이크다운을 못하는 경기 운영도 저는 상당히. 근데 이게 말이 쉽지 사실 진짜 쉬운 게 아니거든요. 맞아요. 예, 왜냐면은 오히려 들어갔다가 카운트 족족 맞는 것도 있고 특히 이제 MMA에서는 워낙 지금 길쭉한 선수들이 많아가지고 사실 이거 제가 솔직하게 얘기하면은 코너 맥그리거 잘못도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 근데 길쭉한 선수들이 워낙 많아서 이제 간혹 가다가 보면은 이제 워낙에 아웃파이팅에서 답을 못 찾는 선수들이 많거든요. 예, 그런 이유에서도 이제 들어가면서 인파이팅으로 이긴다? 이거는 사실 좀 많이 힘든데 인파이팅 맞으면서 이제 아예 그렇게 프레셔를 끝까지 가야 돼요. 맞아요. 예, 빼면 안 돼요. 예, 저는 복싱을 좀 했지만 예, 제가 푸더크가 완전 안 좋은 스타일이에요. 그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넌 좀 덩치가 좋으니까 인파이팅 해야 된다 음, 하다 보니까 초반에 푸더크라는 기초를 안 쌓고 시작해서 네, 전 푸더크가 아예 안 되는 스타일인데 네, 근데 전 푸더크가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좀 푸더크 공부를 많이 하고 이제 지금도 못하지만 그런 아, 선수들 위주로 봐서 제가 아마 이걸 들으시는 분들 알겠지만 제가 항상 뭘 얘기할 때마다 푸더크라는 걸 되게 강조해요. 제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약간 이상적으로 보는 선수들이 정말 푸더크가 좋은 선수들인데 혹시 로마첸코? 아 로마첸코 은퇴했잖아요. 예, 예, 로마첸코 얘기도 샤라웃 한번 할게요. 근데 이게 꼭 화려하지만은 않아도 푸더크가 좋은 선수들이 있는데 이번에 바티스타가 진짜 저는 되게 높은 수준의 푸더크를 보여줬다 생각하거든요. 꼭 맞아요. 화려하지 않아도 음, 이 케이지를 등지지 않는 게 네, 어, 피봇이라고 하죠. 예, 이게 진짜 예술이었어요. 이 맞아요. 모든 움직임 하나하나가 음, 와, 저는 보고 있으면서도 약간 이해가 안 되는. 음, 어떻게 이 모든 걸 다 계산해서 단 한 번도 케이지에 안 몰릴 수 있지? 음, 자연스럽게. 예. 음.
좀 이따 오말리전도 얘기하겠지만 오말리는 조금 케이지에 몰리자마자 급하게 뛰쳐나가는 느낌이었거든요. 네. 근데 그건 아니게 바티스타는 그냥 어느 순간 계속 경기 끝나고 나니까 아 맞다 케이지 한 번도 안 몰렸었네 네. 이런 느낌. 오히려 이제 그거를 조금 의식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패치믹스도 이제 의식을 한 게 이제 내가 계속 프레셔에서 밀리면은 앞으로 나아가서 테이크다운을 걸 수가 없으니까 패치믹스도 이제 불을 넣은 건데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이겨내려고 1라운드에서 계속 그렇게 성과를 못 거두니까 그래서 오히려 이제 후반 라운드에서 조금 더 밀어주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거에 대한 대응도 준비가 돼 있었다. 맞아요. 예. 진짜 손바닥 안에서 놀았다는 표현이 예. 이 표현을 저는 메랍이랑 오말리 전에 쓸라 했는데 여기서 먼저 쓰게 되네요. 예. 음. 진짜 압도적인 경기력이었고 저는 이번에 아마 파이트 오브 나이트인가 퍼포먼스 오브 나이트 못 받은 것 같은데 네. 전 충분히 줘도 됐을 거라 생각하는데 뭐 재미는 없으니까 보는 사람 입장에선 중간에 그쵸. 야유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테크니컬한 모습을 많이 요하는 경기였으니까 예. 그래도 화끈함보다는 예. 그리고 바티스타가 인앤아웃 전략을 많이 썼는데 아마 이거는 그거겠죠. 음, 괜히 붙었다가 테이크다운 당할까 봐 네, 인앤아웃 하면서 계속 하는데 전 또 하나 느낀 건 그 절제력. 진짜 많이 때렸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 피니시 내려고 안 들어가는 거. 예, 저는 그거는 맞아. 진짜 엄청난 절제력이었던 것 같고 음. 뭐 추후에 한번 계속 봐야 될 것 같긴 해요. 지금 연승행진을 한번 꺾였다가 예, 연승행진을 걷고 있는데 그래도 좀 벤터급에서 이제 이름 좀 날리고 이제 뭐 랭커기는 하다만 좀 워낙에 지금 벤터급이 좀 스택트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느 정도는 레슬링이 아직까지도 검증이 안 된 게 있어요. 그래서 추후에 봐야 될 것 같지만 저도 이제 온님 말에 충분히 동의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패치 믹스 저 얘기 하나만 하자면 네. 너무 실망적이었던 거 두 가지는 음. 그렇게 맞고 타이밍 하나 못 맞춘 거. 그니까요. 이거는 한 정말 번쯤은 할 만한데. 예. 저는 그리고 이 선수가 신인이 아니고 어느 정도 베테랑이잖아요. 굉장한 베테랑이죠. 예, 20전 넘게 하지 않았나? 맞아요. 그리고 벨라타로의 챔피언이었고, 예, 그 압도적인 챔피언이었죠, 예. 심지어. 근데도 이거를 하나 간파 못한다? 사실 핏불이 아이한테 지긴 했지만, 핏불은 잘했어요. 예, 잘했어요. 핏불은 진짜 운이 안 좋아서 진 거고. 그 야이레가 극상성이에요, 핏불에. 그쵸? 예. 근데 패치믹스는 뾰족한 대안 하나 없이 그냥 경기가 끝났다는 게 예. 실망적이었고, 두 번째는 셋업 자체가 아예 없어서, 예, 맞아요. 예, 이게 흐름을 못 가져오니까 셋업도 못 갈더라고. 예. 저는 뭐라도 하나 보여줄 것 같은 거 있잖아요. 적어도 3라운드라도. 예. 아, 제가 100번 양보해서 UFC가 아직 어색하니까 3라운드쯤에 뭔가 호흡이 돌아와서 음. 적어도 다음 경기를 기대할 만한 게 필요한데 그냥 진짜 뚜까 맞고 해설위원도 뭐 샌드백처럼 맞았다고 하니까 말 다 했죠. 네. 아쉬워요. 그 한 거라고는 잽밖에 없고 한 거라고는 들어올 때 체크훅밖에 없는데 그 체크훅은 타이밍마저 늦어버리니 저는 다음 경기에 사실 기대 안 되고 이번 경기를 통해서 벨라토르는 진짜 UFC한테 아예 안 되는구나 느꼈어요. 많은 분들이 아마 그렇게 느꼈던 예. 것 같아요. 이번에 특히. 예. 그 전까지만 해도 그냥 나이 들어서 온 거니까 좀 그랬겠구나 싶었는데 전성기 때문 보니까. 예, 이제는 뭐 더 이상 그것도 없죠. 그럼 이제 그 다음 경기 저희 멕시칸 냉장고 네. 켈빈 가스텔럼과 조 파이퍼. 제가 이 경기는 조 파이퍼를 고르긴 했지만 가스텔럼이 이기길 바랬어요. 저는 가스텔럼 더 좋아해서. 전 이게 이것도 사실 역배였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파이퍼가 굉장한까지는 아닌데 탑급이었으니까. 네, 그 가스lâm 이 사실 내려오는 길을 보여주고 제가 가스lâm 택했던 거는 아무래도 이제 파이퍼가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겠죠. 예. 근데 실제로 이제 이번 경기에서도 마음에 안 들었어요. 좀 포스트 파이트 인터뷰가 이상했죠. 그것도 이상했고 이제 사실 경기 내용도 별로였어요. 음, 첫 라운드에서 다운을 떼는 거는 그래도 오님이 저번에 말씀한 것처럼 파워가 날카롭고 살아있더라고요. 특히 뒷손이. 예. 그 투가 네. 찔러넣는 투가 굉장히 좋았는데 근데 거기까지. 그거 저도 말고는 없었어. 저도 파이퍼가 이기긴 했지만 예. 막 크게 특별하다 이런 건 없었던 것 같아요. 유타 수도 처참했죠? 예. 예. 오히려 약점이 더 많이 드러난 경기고 예. 2라운드부터는 자기가 운영을 한 건지 모르겠지만 페이스가 확 떨어지는 게 느껴졌고 맞아요. 물론 이제 2라운드를 이기긴 했지만 가스텔럼 상대로 음. 저는 그래서 파이퍼는 그냥 높이 못 올라가겠다 지금만 봤을 때는 이번 경기만 봤을 때는 저는 그렇게 느꼈고 제가 이제 저번 시간에 얘기한 건 둘 다 압박하고 전진하는 파이터다 보니까 둘 중 한 명이 밀리면 그 선수가 질 거다 왜냐하면 전진하지 않으면 이제 그 선수의 게임 플랜이 아니기 때문에 라 했는데 저는 거기서 이제 아무래도 리치가 짧은 가스텔럼이 먼저 밀릴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느 정도는 그렇게 갔죠. 네. 처음에 같이 전진하다가 파이퍼한테 크게 한 번 맞고 물론 이제 티는 안 났지만 저는 깜짝 놀랐어요. 다리도 안 풀리고 음. 어쨌든 푹 쓰러졌죠? 예, 푹 쓰러지고 다시 바로 리커버리해서 근데 보통 저희가 저번에 얘기했던 가스는 스쭉 빼져가지고 이제 붕붕으로 들어가던가 아니면 레그킥 차면서 돌아주는 약간 인파이팅식 블리츠식 이제 아웃파이팅을 보여주거든요. 근데 이번에 갑자기 그냥 앞선 싸움 하다 너무 가까이 붙더라고요. 맞아요. 네. 저는 그게 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댓글 뭐 한국 댓글이죠 대부분은 이제 보니까 이제 에디차 저 이 얘기 좀 나중에 하려고 그랬는데 예. 뭐 지금 얘기하자면 전략이 너무 쓰레기였다고. 생각보다 에디차 코치에 대한 국내에서의 여론이 좋지 않더라고요. 아무래도 근데 이거는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정찬성 선수에 대한 이제 불만도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까지 국내 여론이 안 좋은 줄 몰랐어요. 음, 네, 세우도 전부터도 그렇고 음, 약간 댓글을 보면은 에디차의 코치에 대한 이제 이 불만 음, 그리고 어떻게 보면 탓이 되게 많더라고요. 물론 이제 제가 그분들이 잘못됐다는 건 아니지만 저는 그 정도로 국내 여론이 안 좋은 줄 몰랐어요. 저는 오히려 정찬성 선수랑 같이 훈련해서 그 코치를 더 좋아하면 좋아하지 안 좋아할 줄 몰랐는데 오히려 엄청 안 좋아하더라고요. 아마 정찬성 선수가 내려가는 시점이 에디차 코치를 만난 시점이라서 좀 맞아요. 그 예. 탓을 좀 에디차 코치한테 돌리는 것도 있는 것 같고 물론 많은 선수 그리고 지금 현재 뭐 거의 에디차 코치만 만나면은 다들 지니까 아무래도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예. 예, 어쨌든 뭐 이번에 가스텔럼 전략도 약간 이해가 안 됐던 것 중 하나가 그거였죠. 저는 음. 너무 불필요한 그 거리감과 거리를 주더라고요. 맞아요. 예, 게스털럼스럽지 않았어요. 그 앞손 싸움을 그래도 제가 앞손을 계속 DC처럼 잡아주더라고요. DC가 보통 그런 핸드 트래핑이라고 하죠. 그런 거를 좋아하고 이제 상대방의 이제 오버핸드나 투를 찔러줄 때 아예 클린치로 가서 더티 복싱을 하는 스타일을 선호하거든요. 그리고 특히 이제 파워핸드가 이제 맞잡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그런 거를 노린 건가 싶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앞손이 굉장히 바쁘게 돌아가는 것도 아니었고 그냥 주는 식이라서 오히려 왜냐면 그런 식이면 더 자기가 압박을 주던가 아니면은 앞손으로 좀 계속해서 넣어줘야 되는데 그런 모습도 없었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파이퍼가 이제 뭐 더 계속 견제를 하거나 아니면 그 거리를 줬으니까 아예 냅다 뚜까 패는 것도 없었고 전 두 가지의 아쉬운 점을 봤는데 첫 번째가 파이퍼가 오소독스고 네, 가스텔럼이 사우스포잖아요. 네, 그러면 당연히 앞손은 가깝겠죠. 네, 뒷손은 더 멀어지고 같은 맞아요. 방향보다. 네, 근데 파이퍼가 더 길잖아요. 네, 파이퍼는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심지어 그 뒷손을 길게 빼는 스타일이고 맞아요. 그러면 가스텔럼은 안 닿아도 파이퍼는 닿을 확률이 높아요. 당연하게 또 그렇죠. 예, 당연하게 네, 그렇죠. 또 두 번째는 가스텔럼은 인앤아웃을 하면서 딱 갑자기 거리를 좁혀준 다음에 한창 잘 나갈 때 음, 거리를 좁혀준 다음에 붕붕으로 때려요. 스트레이트가 아니라. 맞아요. 근데 파이퍼는 스트레이트를 날려주죠. 네, 근데 이걸 저희가 보통 직선과 곡선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럼 당연히 직선이 더 먼저 닿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당연하게도 가스텔럼은 안 닿고 음, 파이퍼는 닿을 확률이 더 높단 말이에요. 네, 이 경기는 그러면 가스텔럼은 그냥 지고 가는 거예요. 이 두 가지에서 벌써. 네. 근데 이거에 대한 조정이 없었다는 거?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조정을 그래플링으로 좀 풀었으면 어땠을까? 2라운드에서부터라도. 저는 오히려 반대로 생각을 했던 게 이제 좀 다른 의견이죠. 게스탈럼이 이제 보통 그렇게 들어가지만 이제 더킹을 하면서 피해주면서 좀 들어가고 그리고 굉장히 복싱이 좋은 편이라서 이제 카운터 아닌 카운터를 치면서 들어가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 제가 생각했던 거는 전략이 그래플링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음, 아마 그래플링을 섞으려고 했던 거라고 저는 살짝 의심했거든요. 물론 그래플링이 안 나왔지만. 안 나왔지만 그래도 3라운드까지. 한 번 나왔죠. 네, 3라운드부터. 예, 한 번 나왔는데, 아무래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거를 앞손을 그렇게 잡고 이제 마주 잡고 그런 건데 그런 식으로 아마 파이퍼를 잡으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좀 그런 거 아쉬웠어요. 예, 일단 예. 그 두 가지 전략부터. 일단 주먹이 다 싸움에서 이기는 거잖아요. 근데 네. 일단 그 두 가지 자체가 확률적으로 밀리고 가는 거니까. 더군다나 그게 파이퍼의 가장 큰 장점이 뒷손이다 보니까. 그 뭐 이 얘기 뭐 둘의 전략과의 별개로 이 경기 결과는 참 처참했죠. 예, 경기 내용 너무 재미없었고 그리고 너무나도 진짜 졸전이었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예, 근데 이제 파이퍼는 이제 홈그라운드에서도 이제 그렇게 애프터 파이 포스트 파이트에서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죠. 경기 후 인터뷰에서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재미도 없고 감동도 없는 예. 뭐 하는 거지? 약간 이런 느낌의 음, 인터뷰를 했고 네. 가스텔럼
이대로 끝나기는 아쉬운 것 같아요. 아마 한 번 더 경기하겠는데 조금은 저는 그래도 살아있는 느낌은 받았어요. 3라운드에서. 원래 하던 대로 하면은 차라리 나았을 텐데. 파이퍼가 그 다음 경기를 누구랑 할지 모르겠지만 전 이번 경기에서 진짜 말 그대로 졸전. 저는 포스트 파이트를 저였으면 음. 그냥 아예 안 했을 것 같아요. 애초에. 네. 만약에 그런 악동 이미지를 가져갈 거였으면 네.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아요. 음. 이렇게 애매한 경기력 해놓고 갑자기 트래시 토킹하는 건 그 무슨 말도 안 되게 갑자기 게스트를 너무 레전드라 가지고 자기가 끝내기 싫었다. 일부러 약간 졸전을 맞는 것처럼 변명 아닌 변명하고 있으니까. 저는 음. 조 파이퍼 근데 뭐 제가 싫어하는 거랑 별개로 음. 확실히 좀 한계가 많이 보였어요. 네. 네. 맞아요. 그 다음 경기는 졸전이 아니었죠. 뭐 한 명은 졸전이라 느낄 수 있겠지만 저는 굉장히 좀 사실 재미없게 느낀 사람도 많았을 텐데, 예, 저는 굉장히 재밌게 봤어요. 네 저도요. 음. 챔피언 줄리에나 페냐와 케일라 해리슨의 경기였습니다. 네. 챔피언과 랭킹 2위의 대결이었지만 줄리아나 페냐가 압도적 언더독이었죠. 그 압도적으로 끝났죠. 예, 어. 저는 이제 저희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지만 음. 압도적 포지션, 압도적 언더독 포지션 익숙하다. 음. 그리고 반란도 일으킬 수 있다. 였는데 이번에 그 반란은 없었죠. 기적은 두 번은 안 일어나요. 기적이 두 번 일어나면 기적이 아니죠. 네. 예, 이번 경기를 잠깐 저희가 얘기하자면 사실 이 경기보다 이제 아나만다 누네즈가 복귀한다는 거에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었죠, 사실상. 네. 왜냐면 이 경기는 워낙 모든 많은 사람들이 음. 싱겁게 끝날 거다. 경기 내용을 얘기하자면 페냐가 저는 좀 인상 깊었던 게 볼륨이 많이 하락한 게 느껴졌어요. 네. 예전 같지 않았어요. 다른 경기처럼 막 주먹을 많이 내지도 않았고 압박이 심하지도 않았고 음. 이게 왜 그러냐면은 아무래도 주먹을 많이 낸다는 뜻은 붙을 확률이 높겠죠. 네. 서로가. 네. 거리가 가까워지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몸이 섞이는 상황을 경계한 것 같아요. 페냐도. 음. 그래서 이제 저도 보면서 페냐답지 않게 되게 주먹을 신중하게 내고 네. 거의 안 내다시피 했죠. 예, 안 내고 볼륨이 아예 없네. 이건 페냐의 싸움이 아닌데, 페냐의 게임 전략이 아닌데. 아마 상대방이 들어오는 거에서 조금 받아칠 생각이 있었던 걸로 예, 보여요. 전 이미 거기서부터 그냥 꺾이고 간 것 같아요. 이미 지고 들어간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자기가 잘하는 걸 못하는 것 자체가. 네. 아마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요즘 트렌드는 이제 프레셔가 나왔어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사실 하빕이나 이제 이슬람 마카체프, 다게스탄 레슬러들은 이제 그 그레코가 아닌 하단을 잡으면서 점점 끌고 가는 아니면 케이지 레슬링을 보여주는 형식이었는데, 예, 이번에는 이제 좀 다른 식의 그레코 로마를 좀 봤죠. 예, 예, 좀 프레셔를 주니까 바로 케이지 하니까 빠져나가지 못하고 케이지로 가면은 항상 언더오버나 더블 언더를 잡히더라고요. 저는 치마에프 아니면 하빕 같은 모습, 어, 왕년에 어, 그런 모습이었어요. 진짜 딱 가둬놓으면 어, 선수들이 어, 그냥 모두 못하고 그라운드를 끌려 내려가서 맞아요. 일어나지도 못하고 진짜 말 그대로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어. 그냥 끝나버리는. 여기서 근데 사실 이제 페냐보다는 저는 해리슨이 이길 거라고는 생각은 했는데 해리스 단점을 사실 보긴 했어요. 아무래도 이제 모든 플레이가 어떻게 보면은 다른 말씀하신 치마에프나 하빕이나 해리슨이나 세 명 다 그래플러긴 하지만 이제 케이지로 끌고 가는 것까지는 비슷한데 스타일적으로 조금씩 많이 다르거든요. 그렇죠. 조금의 큰 변화라고 생각해요. 이 작은 어제스먼트가 스타일의 그래플링에서 큰 변화를 일으키는데 해리슨 같은 경우가 완력으로 가져가려는 게 많아요. 그렇죠. 예, 생각보다. 예. 뭐 하빕도 마찬가지지라고 생각할 수는 있는데 하빕 같은 경우는 이제 오히려 상대방을 운영 아닌 운영으로 힘들게 해주는 게 있어요. 예, 그리고 치마이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정신없고 바쁘게, 예, 오히려 카디오 싸움, 근지구력 싸움을 걸어줘가지고 상대방이 버티지 못하게 무너지게 하는 스타일이고. 그리고 자기도 같이 지쳐버리고. 근데 해리슨 같은 경우가 이번에 보니까 굉장히 이제 완력으로 어떻게 해결을 많이 하더라고요. 특히 이제 더블 언더 상황에서. 예, 뭐 나쁘다는 건 아닌데 이게 사실 힘으로만 하는 사람은 다른 힘에서 만날 때 질 수도 있다는 전 약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당연하죠. 예. 기술로만 하는 사람이 더 좋은 기술자를 만나면 지듯이 음. 더 좋은 힘 있는 사람을 만나면 힘슬림도 밀릴 수밖에 없는 건데 예. 걱정하실 필요 없는 게 저는 해리슨보다 힘센 사람 못 만날 것 같아요. 한동안은. 저는 생각 한 명 있어요. 누구요? 아만다 누네즈. 저는 아만다 누네즈도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힘으로는. 힘으로는 예, 그럴 수 있어. 충분히. 예. 맞아. 그 등짝을 보고서도 저 누네즈 정도 돼야 가능하다. 이런 생각을 했었죠. 예. 등짝이 진짜 쩍쩍 달라지더라고 아주. 힘이 일단 워낙 좋고 그 페냐가 업킥이 나왔잖아요. 근데 이게 되게 UFC에서 오랜만에 이례적으로 다이렉트 감점이 나왔어요. 전
실수 적었어요. 업킥 감점은 좀 이해가 안 돼. 근데 저는 예. 뭐 이해가 안 되는 걸 뭐 그거는 저희가 차치하고 음. 경기 내용으로 보면 그만큼 페냐가 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일어나기 급급한 느낌? 네. 업킥이 2번 연속 나왔잖아요. 이렇게 팡팡 찬 거잖아요. 이제 거기서 그쵸. 이제 다이렉트 감점 나온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이제 세팔 케이스가 아니라 어떻게 그냥 발버둥 치다가 의도적이 없으니까. 근데 보통의 경우에는 그냥 브레이크하고 경고 주고 네. 말는데 뭐 이번에 예. 저는 말씀한 그거대로 뭐 감점에 대해서 이게 음. 타당하다 타당하지 않다가 아니라 음. 그 발버둥이 음. 이 페냐가 진짜 이 상황에서 정신이 없구나. 음. 진짜 벗어나고 싶어 하는구나가 음. 느껴졌어요. 음. 그리고 2라운드 시작하자마자 또 음. 똑같이 끌려 내려갔잖아요. 네. 근데 잠깐 보시면 페냐가 이제 일어나려고 상체를 이렇게 세웠다가 아까 얘기하신 대로 해리슨이 강제로 눕혀요. 기술로 눕히는 게 아니라 그냥 강제로 눕혀요. 힘으로. 네, 포지셔닝 싸움이라고 하죠. 예. 보통은 이제 언더훅을 잡고 왜냐면 언더훅 힘이 안 들어가니까 그 예. 밀어주는 힘에서 막으려면은 사실 더블 언더를 파줘야 되는데 이게 안 파지니까 그런 거죠. 예. 그래서 조카 놀아주듯이 그냥 아예 눌러버리는데 음. 그때 페냐 표정이 음. 그냥 질려하는 표정이었어요. 음. 못 일어난다. 맞아요. 이제 그리고 이제 그 상황에서 바로 기무라 당하면서 끝났죠. 네. 제가 보니까 이 경기가 5초 남기고 끝났어요. 2라운드. 그러니까 네. 총 9분 55초로 한 거죠, 경기를. 네. 6분 5초에 컨트롤 타임이. 음. 진짜 압도적으로 그냥 끝나버린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스탯을 얘기하자면 그나마 한 3분 정도 있던 스탠딩 싸움에서는 총 9대 때렸더라고요. 페냐가. 처참하네요. 예. 어. 9대 때린 것도 이게 단 거. 그냥 때렸다. 아, 9대고. 이오타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예, 유효타가 9대고 이- 그리고 어. 같은 시간에 스탠딩에서 해리스는 30대 때렸습니다. 그러니까 스탠딩에서도 밀리고 음. 이제 그라운드에서도 밀리고. 근데 그 30대도 진짜 좀 너무나도 간단한 예. 그건데 이제 보통 잽 때리고 이제 언더훅 파주고 아니면은 잽 원투 이렇게 잽투 뭐 예. 이런 식으로 그냥 아예 끌고 가는 단계거든요. 예, 그리고 케이지로 밀어버리면은 아주 그냥 야물딱지게 언더훅 파주고 그런 모습을 계속 보여줬는데 여성부에서는 아직까지 적수가 보이진 않습니다. 바로 아마나 누네즈 콜아웃 한 다음에 예, 둘이서 이제 지금 페이스 오프를 했죠. 네. 기대가 돼요. 근데 누네즈가 지금 좀 나이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될런지 모르겠네 아직 상대가. 저도요. 근데 좀 누네즈가 음. 약간 빠르게 은퇴하긴 했어요. 그 당시에. 맞긴 해. 예. 왜냐면 저 같아도 은퇴할 것 같은 게 음, 재미없어 하는 게 느껴졌어요. 나중에는. 커리어 막판에는. 맞아요. 예. 이게 페냐랑 했을 때 뭐 예. 페냐가 했을 때가 마지막이긴 했지만, 예. 예, 그 챔피언 뺏겼을 때도 제가 그 당시에 약간 기억나는 게 흐릿하게 음, 누네즈가 약간 페냐전을 집중 안 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네, 맞아요. 예. 그 몰입이 없었어요. 예. 예, 그냥 또 하나 경기 하는 이런 느낌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또 이제 사실 일 안 하고 있으면 또 일하고 싶은 게 예, 맞아요. 은퇴한 사람의 마음 아닐까요? GSP처럼 또 돌아올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저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마 누네즈가 돌아온다 하면은 백 사장님 어떻게든 상사시켜주지 않을까. 예, 저희가 저번 시간에 얘기한 거죠. 예, 장웨일리, 셰프첸코, 아, 누네즈, 케일라 해리슨. 네, 예. 아마 재밌는 매치업이 될 것 같아요. 진짜로 재밌는 매치업이 될 것 같고 네. 이걸로 가면 진짜 처음으로 여성부 PPV가 생길 수도. 아 메인 카드가? 예. 아 메인 이런 식으로요? 예. 나쁘지 않죠. 예. 거기에 이제 나탈리아 실바까지 얹어주면은 예,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그 다음 경기 또 바로 얘기하면 챔피언 메랍 드발리시빌리와 션 오말리의 경기였죠. 전 할 말이 없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진짜. 예, 이번에는 두 선수의 위치가 바뀌었죠. 네. 챔피언과 도전자의 위치가 바뀌었는데 저희가 저번 시간에 얘기한 건 메랍이 걱정되는 건 발가락 부상 그리고 괜히 되도 않는 복싱 욕심 부릴까봐 음, 좀 걱정했었고 오말리는 고관절 부상에서 낳긴 했지만 과연 10개월의 공백 동안 그래플링이 고쳐서 나왔을까? 왜냐면 이 그래플링이 고쳐진다고 하기엔 메랍이 워낙 그래플링에서 탑 수준이니까 수준이 높다 보니까 네. 그 수준을 좁힐 수 있었을까 했는데 결국은 못 좁혔죠. 전략은 나쁘지 않았어요. 예. 1, 2라운드에서 보여줬던 전략은 나쁘지 않았는데 2라운드 후반도 그랬고 2라운드 후반에서 사실 뒤집혔죠, 살짝. 예, 그러니까 정신을 좀 못 차리더라고. 예, 예. 자기 전략이 깨지니까. 예, 아예 그냥 전략이라 할 것도 이제 계속해서 이제 앞손을 내려주면서 들어오는 이제 그래플링에 오픈 가드로 이제 방어해주고 그리고 그쵸. 바디에 들어오려고 할 때 이제 바디로 먼저 넣어주고 선수 쳐가지고 자기가 그 킥은 이제 되도록 안 차고 이 비중을 좀 줄인 것 같아요. 디펜스에 대한 비중을 예. 타격에서 이제 테이크다운. 내가 차라리 타격을 좀 더 맞는 한이더라도 테이크다운을 맞겠다라고 음. 비중을
막았는데 그게 이제 저번 시간에 군님이 얘기하신 작전이었죠. 네. 그래플링을 아예 고쳐서 오기보단 음. 전략을 고쳐서 오는 게 더 빠를 거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해서 왔고. 그리고 이제 카운터를 조금씩 노려주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예. 예. 근데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메랍이 이제 타격이 셋업이 아닌 타격이었죠. 그냥 아예 냅다 때리려고 들어가는 타격이 있었는데 그거 그대로 맞아두더라고요. 그게 아마 그거였던 것 같아요. 어. 제 생각인데 오말리가 너무 의식해서 그랬나? 예 어. 그걸 역이용한 것 같아요. 어. 제가 메랍이 복싱병 걸었다 생각했거든요. 예. 그냥 메랍 아시잖아요. 약간 가짜 공격 붕붕 한번 해주고 음. 거리 좁힌 다음에 바로 그냥 택다운 들어가잖아요. 그쵸. 보통 레슬러들이 그러니까. 예. 근데 그걸 안 하고 진짜 들어가서 이거 때리잖아요. 냅다 때리더라고. 예. 어. 근데 그거를 저는 맞을 거라고 생각 못했어요. 저도 그 당시에 그랬잖아요. 쟤 왜 계속 들어가? 저러다 카운터 맞으면 어떡하려고? 어. 제가 계속 군님한테도 메랍 졌다. 어. 메랍 저러다 한 대 걸린다. 얘기했는데 터질 줄 알았어. 예. 그럼 실제로 한번 살짝 스쳤어요. 예, 맞아요. 어. 제가 이제 두 번째 경기를 봤거든요. 아. 이제 좀 분석하려고. 음. 근데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전략이었던 것 같아요. 음. 오말리가 자기 한 번 더 꼬아가지고. 예, 테이크다운을 의식해서 타격보다는 테이크다운 방어에 비중을 둘 테니 음. 내가 오히려 역으로 타격을 하겠다. 음. 였던 것 같고 그게 생각보다 잘 들어갔고 그게 맞다면 네. 저는 또 하나 느낀 게 오말리가 1차전에서 네. 청소부 대신 청소를 해줬잖아요. 네. 진짜 근데 이번에 좀 잘 버티긴 했어요. 예, 잘 버텼죠. 1라운드에서 그렇게 나 잘 버티. 저는 근데 거기서 버티는 걸로 만족하면은 안 됐는데 예, 그냥 이번에도 그랬듯이 좀 방어만 하는 입장에서 있으니까 좀 안타까웠어요. 아. 저는 생각이 조금 다른 게 네. 오말리가 자기 게임 플랜을 못했다고 느끼는 게 오말리의 강점은 결국 카운터잖아요. 스털링을 잡아낸 것처럼 그렇죠.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제가 어디서 느꼈냐면 오말리가 1차전에서 진짜 청소부처럼 쓸려 다녔고 맞아요. 그거에 대한 PTSD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음. 그래서 누우면 못 일어난다는 게 이미 각인돼 있나 봐요. 약간 스스로 쫀 느낌? 맞아요. 해나처럼. 그 킥을 저는 사실 좀 차도 괜찮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인지 킥도 오히려 안 차더라고. 맞아요. 그것도 그렇고 더 심한 건 1라운드에서 슬립 당하잖아요. 맞아요. 돌다가 음. 이게 사실 UFC 선수들이 돌아나가다가 슬립돼서 케이지에 걸려서 넘어지는 일은 거의 없거든요. 네. 되게 바보 같은 실수잖아요. 어떻게 보면. 네. 근데 오말리가 돌다가 자기가 케이지에 갇혔다는 걸 갑자기 느끼더니 화들짝 놀라면서 사이드 스텝을 이상하게 밟다가 자빠지거든요. 맞아요. 전 이게 얘가 진짜 그냥 완전 지금 메랍한테 쫄아 있구나. 이게 메랍 테이크다운에 완전 쫄아 있구나라는 걸 느꼈고 바로 리커버리 하잖아요. 그리고 오말리가 그 케이지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어서 갑자기 큰 공격하다가 또 자빠져요. 네. 이게 저는 그거 보면서 오말리가 진짜 그냥 자기 게임 플랜을 하는 게 아니라 안 넘어지기에 급급하구나. 저는 그게 정확하다고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전략이 한번 깨지니까 굉장히 좀 고생을 하더라고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계속 아마 그 전략을 고수했으면은 케이지로 안 몰리고 이거 부드럽게 나가는 거나 아니면 아예 전진을 못하게 이렇게 바디 공격을 계속 섞어줬으면은 더 좋았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안 막히고 그냥 냅다 그 던지는 펀치에 맞아주니까 그때부터 더 실수가 계속해서 나오기 시작했어요. 맞아요. 그냥 케이지에 갇혀도 음. 메랍이 들어오는 거 보고 카운터 날리고 하면 되는데 네. 나 또 내려가면 못 일어나겠지 하더니 혼자서 자빠지고 혼자서 쓰러지고 이러니까 저는 이것도 위험하다. 이것도 오말리 그냥 지고 들어가는 싸움인 것 같다. 그리고 굉장히 이번에 오말리스럽지 못했다고 느꼈던 점 중에 하나가 물론 아까 말했다시피 이제 바디로 섞어주는 건 좋았는데 던져준 스트라이크 숫자가 65개예요. 별로 안 되죠. 예, 이게 좀 처참해요. 쫄았어요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말이 정확했던 게 안 넘어지기 급급했어요. 예, 주먹을 음, 내야 되는데 그 사실 오말리가 주먹을 안 내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럼요. 예, 근데 오히려 이제 메랍한테도 이제 경고를 해야죠. 예. 나 이런 거 준비해왔다. 들어오면 넌 진짜 혼쭐 난다. 이런 식으로 약간 좀 전략을 짜왔어야 되는데 아니면은 매콤한 거 하나 있다. 들지 마라. 약간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예. 근데 테이크다운 방어 자체는 좋았어요. 12번의 테이크다운 시도에서 이제 5번 넘어졌거든요. 근데 그중에 아마 2번이나 3번 정도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맷 리턴이었거든요. 올라온 이제 오말리를 다시 눕혔던 거고 그쵸. 아마 2라운드에 한 번, 3라운드에 한 번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정확한 테이크다운은. 예, 그래서 테이크다운 자체는 디펜스 자체는 나쁘지 않았다. 근데 테이크다운 디펜스만 가져왔다. 저는 이걸 뭐라 표현하고 싶냐면 살을 내주고 뼈를 취하려 했던 거죠. 그러니까 테이크다운 디펜스를 막기 위해서 타격을 포기한 건데 이게 오히려 메랍의 아까 얘기한 대로 역발상에 걸려버린 거죠. 그 이길 생각을 해야지 버틸 생각을 하면 쓰나. 맞아요. 메랍은
결국 1, 2라운드에 아예 복싱으로 가다가 전 이제 진짜 그때 음. 아 왜 이래 얘 이러다 들어가다 한 대 맞으면 어떡하려고 그래 그래서 이랬는데 나중에 다시 보니까 음. 충분히 들어갈 만했다. 왜냐면 오말리가 너무 쫄아 있었고 맞아요. 예, 예. 그리고 어느 정도의 셋업이라고 생각은 해요. 네, 저는. 예. 왜냐면은 그렇게 의식하게 해주면서 이지선다를 거는 데는 상당히 편리하니까. 예. 예. 오말리가 아까 군님 얘기하신 대로 진짜 그냥 매콤한 맛 한 방 보여줬어야 됐는데 그니까요. 그게 있든 없든 그 동작 큰 펀치만 날리고. 페냐랑 똑같이 음. 일단 처음부터 기세에 지고 가는 느낌을 보이니까 메라 입장에서도 약간 그런 밈 있잖아요. 아 지루해졌다 이런 네. 밈처럼 3라운드에 그냥 아예 끝내버리더라고요. 네, 예. 맞아요. 예. 저는 3라운드에서도 그냥 메랍이 아예 대놓고 들어가니까 오말리 못 막는 거. 아 그리고 오말리가 또 하나 느낀 게 진짜 지쳐 있었어요. 3라운드에. 아, 그때 카톡 하시는 거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지쳐있는 것도 지쳐있는 건데 3라운드 넘어가면은 답이 저는 안 보였거든요. 맞아요. 예. 그래서 그때 라운드 3라운드 시작하기 전에 그렇게 얘기하셨죠. 이번 라운드에 못 끝내면 오말리 승리 확률 반으로 줄어든다. 맞아요. 근데 이제 거기서 끝났고 저희가 3라운드에 이제 저희가 카톡을 서로 하면서 보고 있었는데 군님이 오말리가 이제 일어나려는 모습을 보면서 아, 쟤 저런 식으로 일어나면 안 된다. 예. 그립을 풀고 먼저 일어나야 된다. 계속 얘기를 했는데 제 입스타를 또 했네요, 제가. 예. 아, 근데 이제 오말리가 실제로 그 그립을 안 풀고 일어나다가 다시 내려가는 모습을 두세 번 보였죠. 네. 보면서 이제 군님이 계속 안타깝게 음. 아, 저거 되게 기본적인 건데 라고 하면서 또 군님이 덧붙인 게 음. 오말리가 저걸 모를 리가 없다. 음. 근데 지금 그만큼 애가 정신이 없어서 음. 그립을 뭐가 뭔지를 먼저 지금 몰라 하는 것 같다. 급급하는 것 같다. 아까 페냐가 얘기한 거 똑같죠. 업킥 차듯이 발버전 치듯이 하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일단은 나 일어나야 돼. 저희가 지금 약간 물속에 악어한테 끌려 내려가듯이 네. 우선순위를 몰랐던 것 같고 그냥 진 거죠 사실. 이번 경기는 뭐 크게 그렇죠. 버티는 싸움 차라리 첫 1차전이 더 승산이 있었던 것처럼 보일 정도로 이번에는 버티기에 급급했어요. 이번에 디펜스가 더 좋았다? 인정. 네, 하지만 이제 경기 전체로 본다. 이기려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어. 저는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1차전은 이기는 경기를 했다. 음. 이기려는 경기를 했다. 음. 2차전은 지지 않으려는 경기를 했다. 맞아요. 예. 근데 뭐 메랍이 또 피니시를 냈네요. 첫 번째 웬일이래? 서브미션 KO래요. 아, 그래요? 예. 축하합니다, 메랍. 이러면서 이제 오말리는 한참 돌아가야겠죠. 글쎄요. 아마도 메랍이 지면은 오말리가 다시 한번 오지 않을까. 그리고 네. 메랍이 아주 감사하게도 샌드에건을 콜아웃했어요. 네. 저희가 그때 이제 카톡으로 환호를 했죠. 드디어 샌드에건 기회를 받는다. 근데 받을지 못할지는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두고 봐야 되는 게 왜 그러냐면 음. 데이나 화이트한테 이제 포스트 파이트 인터뷰에서 어떤 기자가 물어봤어요. 음. 메랍 어떻게 생각하냐? 음. 네, 정말 잘한다. 벤터급 고트다. 아, 곧 그건 모르겠는데. 아무튼. 벤터급 고트라고 부를만 하다. 예. 다음 경기가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다음 경기도 이기면 고트라고 불릴 수 있다. 음. 아마 다음 경기가 우마르 2차전이 될 수도 있고 음.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뜬금없이 또 우마르를 껴넣더라고 거기다가. 네. 저는 우마를 생각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거 보고 와 얘 진짜 왜 음. 그러는지 모르겠는 이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 뭐 말라서 얘기하는 건데 벤터급 고트 얘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벤터급에서 아마 저는 메랍이랑 도미닉 크루즈랑 붙었으면 누가 있을까 하면 진짜 궁금하긴 하네요. 스타일적인 매치업이 굉장히 상성이라고 하죠. 굉장히 재밌었을 것 같아요. 예, 왜냐면은 크루즈의 카디오가 미친 카디오거든요. 근데 푸드워크가 진짜 미친 푸드워크라 가지고 메랍도 마찬가지고 레슬링이 너무 좋고 카디오가 너무 좋아서 최전성기라고 하면 예. 그 경기 진짜 재밌을 것 같고 저는 사실 크루즈한테 한 표 던지긴 해요. 저도요. 예, 크루즈 그래플링 진짜 좋아요.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그 롤링도 너무 좋고 주짓수 너무 좋아요. 진짜 장난 아니에요. 그리고 크루즈의 그 회피 능력 때문에 아마 그래플링 10 카운터 들어서 예, 비속어로 썼네. 예. 저는 또 하나 가정 얘기하면 최전성기 기준 음. 세우더 메랍도 궁금해요. 물론 이제 세우더가 메랍은 졌지만 최전성기 기준으로 하면 근데 저는 세우도 메랍 했을 때 세우도 되게 진짜 잘했다고 생각했거든요. 돌아온 거 치고는 예. 그 나이에 뭐 헉헉거리는 거는 뭐 2라운드부터 계속 헉헉거렸는데 그래도 저는 1라운드도 보면서 이거 잘하면은 뒤집을 수도 있겠다 느낄 정도였어요. 쌀배달 뭐 나오긴 했는데 뒤집혀졌죠. 예, 예. 저희가 그리고 여담인데 쌀배달 나왔을 때 어 저 너무 슬펐어요. 근데 세월에 예. 예. 나름 올림픽 챔피언인데 그럼요. 저희가 빠르게 이번 UFC 파이트나잇 프리뷰하고 음. 이제 마치는 걸로 할 텐데 이번 UFC 파이트나잇에도 반가운 얼굴들이 정말 많아요. 네. 저는 이번 개인적으로 파이트나잇을 굉장히 기대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저번에 파이트나잇 이제 감롯이 있었던 파이트나잇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랭커들의 이제 무패사수? 폭망이죠. 예, 무패사수 및 이제
좀 그냥 페이책 받으러 온 느낌이 큰데 이번에는 색깔 있는 선수들도 많고 잃을 게 없는 선수들이 많아서 그쵸. 예. 더군다나 베테랑들 이제는 저 이런 얘기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퇴물이 되어가는 베테랑들이 음. 자기를 증명하기 위한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경기들이 많기 때문에 예. 더더욱 화끈할 것 같아요. 그 뭐 더 내려가자면은 이제 질겜러들도 많아가지고 예. 이미 어떻게 보면은 한물 가가지고 아예 그냥 놓은 선수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우리 메인 이벤트 두면은 달성을 했잖아요. 그렇죠. UFC에서 업적을. 예. 근데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좀 재밌는 선수들이 보입니다. 뭐 저희 코메인 그리고 메인 이벤트 카마루 우즈만 그리고 저희가 좋아하는 로즈 나마요네즈 그렇죠. 있고 코디 가브란트도 이번에 경기 나옵니다. 그렇죠. 정점을 찍긴 했죠. 잠깐이나마. 진짜 역대급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그러고 나락. 예. 그리고 폴 크레이그와 호돌프 경기도 연기된 경기가 지금 여기서 열리게 되고 마이클 키에서도 경기를 하는 걸로 알고 있고. 맞아요. 또 보니까 이제 또 크리스 무티뉴? 예.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초록머리로 기억을 할 거예요. 예, 셔논 말리한테 이제 안면가드 하신 분이 있고. 예, 그 더 내려가자면은 이제 네. 바네사 드모폴리스도 있네요. 이분이 그분이에요. 전 스트리퍼 출신 UFC 파이터입니다. 예, 그 가끔 이제 뭐 SNS로 뭐 폴댄싱 하는 모습도 보여주는데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됐던 사람이죠. 저희가 좀 시간이 없는 관계로 오늘은 코메인과 메인 이벤트만 좀 다루는 걸로 하죠. 로즈 나마유나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생각보다 많이 뛰었더라고요. 저는 되게 오랜만에 뛰는 줄 알았는데. 네. 그리고 미란다 매브릭과 경기를 합니다. 저희가 로즈 나마유나스는 잘 알지만 미란다 매브릭은 잘은 몰라요. 랭킹 11위라고 하긴 하지만 아무래도 여성부에 대한 관심도가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네. 제가 들은 걸로는, 그리고 제가 어느 정도 조금 하이라이트를 봤을 때는 이 선수 또한 모든 선수들이 그렇듯이 어느 정도 약간 육각형 스타일이 있고 볼륨을 정말 많이 압박을 많이 주더라고요. 예, 볼륨이 많은 파이터고 택다운이 한 경기당 2번씩 나올 정도로. 그러면 그래요? 여성부 치고는 괜찮은. 예, 거의 한 라운드당 한 번씩은 테이크다운 하는 거죠. 예, 저는 사실 전 상대보다는 이제 로즈나마요네스한테 관심이 더 많아서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로즈나마요네스는 이제 챔프도 먹었고 이제 사람들 관심이 더 많이 가는 게 사실인데 아무래도 저의 관심이 제일 많이 가죠. 장유일리를 2번이나 이긴 그럼요. 선수입니다. 예. 그 요하나도 이제 멋있는 모습으로 잡았죠. 레프트 훅. 저는 로즈 나마유나스를 음. 선수로서는 그렇게 별로 안 좋아하는 게 너무 기복이 심해요. 누구나 이길 수 있고 누구한테나 질 수 있는 이런 기복이 너무 심하고. 약간 케빈 홀란드? 케빈 홀란드라고 해야 되나? 근데 그 또 급은 아니에요. 근데 또 실력이 좋긴 하거든요. 예, 맞아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케빈 홀란드는 사실 워낙 경기 스타일이 부주의하다 보니까 누구한테나 질 수 있는 건데, 로즈는 되게 경기를 신중하게 다가감에도 갑자기 허무하게 지거나 갑자기 이기거나 이런 경기가 많아서. 그러니까 아예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케빈 홀란드는 신체 능력에 의존을 해가지고 게임 플랜이나 테크닉이나 아니면은 이제 운영 이런 부분을 아예 안 쓰거든요. 아예 안 쓰는 게 아니라 안 써가지고 기복이 생기거든요. 예, 로즈나마유넷은 반대로 테크닉 그리고 운영 그리고 이제 타이밍 뭐 풋워크 이런 거를 굉장히 잘 이용하는 선수예요. 근데 기복이 생기는 부분은 바로 그 신체 능력. 너무 약해요. 예, 내구성도 뭐 말하면 두 말 아프고 힘도 뭐 똑같고 알력적으로도 좀 부족하고 그리고 또 유연하냐 보면은 무브먼트 자체는 유연하거든요. 근데 신체 능력상으로는 그렇지도 않아요. 또. 맞아요. 예. 진짜 인자약이에요. 네, 근데 그래서 오히려 저희가 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 왜냐면 이제 인간 승리의 상징 같은 느낌이기 때문에. 그럼요. 예, 예. 뭐 이제는 뭐 사실 UFC에서 일어날 수는 없겠지만 저도 그런 모습을 보면은 진짜 테크닉이 신체 능력을 잡는 날이 온다라고 느낄 때가 있죠. 특히 진짜 그 퀘션 마킥은 맞아요. 진짜 예술이었어요. 예. 장유일리를 상대로 한. 그쵸. 예, 내 펀치가 약하면은 가장 센 킥으로 잡아버리는 그것도 테크닉으로 진짜 예술이었습니다. 예. 저는 그래서 얘기를 하자면 아직은 로즈가 클래스 면에서 더 높다 생각해서 미란다 매브릭보다 저는 조심스럽게 로즈가 이길 것 같다. 음. 예, 저는 저는 픽 안 하겠습니다. 예, 안 할래요. 예, 왜냐면은 로즈나마이너스가 아무래도 체급을 올려서 온 것도 있고 로즈나마이너스가 어려요. 예, 32이에요. 예, 그래가지고 아직까지 좀 폼은 좀 살아 있을 수는 있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제가 걱정하는 거는 그냥 사실 상대방이 아니라
이 로즈나마 로즈를 걱정하는 거기 때문에 스스로 깨지냐 안 깨지냐 더 중요하기 때문에. 예, 맞아요. 이번 경기 양상은 이제 둘의 상성이나 둘의 경기 양상보다는 이제 로즈 자신의 경기 양상이 별일 없으면 이기겠죠라는 말 할 정도로. 예. 그리고 메인 이벤트 음. 카마루 우스만, 호아킨 버클리입니다. 나이지리안 나인메어가 무려 602일, 약 19개월 만에 경기에 돌아옵니다. 언제 돌아오나 했네요. 예, 진짜 저도 언제 돌아오나 했는데 저도 네. 팟캐스터로 혹시 전향한 거 아닌가. 이번에 그 아마 저희가 DDP랑 그 션 스트링랜드 리뷰했을 때 그때부터 계속 한 우스만을 간간히 언급을 예, 했었거든요. 언제 경기하냐고. 예. 돌아올 때 됐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요. 아, 벌써 와. 그럼 그것도 거의 거의 4개월 시작할 전인데, 때, 거의 4, 5개월 전이니까. 거의 초반에 그 얘기를 했었어. 예, 드디어 경기를 합니다. 상대는 호아킨 버클리. 제가 생각하는 솔직히 웰터급에서 아직 옛날에 웰터급뿐만 아니라 지금 UFC 전체에서 그 카마루 우스만이 챔피언이었을 때 담당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아데사냐, 그뭐 은가누, 뭐 헨리 세우도 뭐 이렇게 라인업이 좀 짱짱했죠. 그쵸. 예, 근데 가장 저는 그나마 가능성 있다고 생각하는 아직 노장의 힘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챔프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에 가장 압도적이었죠. P4P 압도적 1위였기 때문에. 맞아요. 예, 맞아. 그런 절대 강자 웰터급 랭킹 음, 1위였던 음, 당당한. 그리고 심지어 GSP를 넘어 이제 고트까지 넘보던 음. 그 우스만이 마지막 승리가 무려 1316일 전입니다. 21년도 이 11월 7일에 열렸던 코빙턴과의 경기가 마지막 승리였는데 네. 이게 얼마나 오래됐냐면은 저희가 2021년 11월부터 네. 한국에서 위드 코로나가 시작됐어요. 아, 그래요? 예, 저희가 그때까지 마스크를 쓰고 있던 거예요. 아, 우스만이 마지막 승리를 할 때가. 21년도가 벌써 예, 생각보다 21년도라고 하면은 굉장히 근접한 미래 같은데 아니 근접한 과거 같은데 그러지도 않네요. 예, 진짜 오래됐고 음, 또 하나 어디서 저희가 체감을 할 수 있냐면 새로운 대통령이 당선되고 음. 탄핵되고 다시 새로운 대통령이 당선될 때까지 그 카마로 우스만이 정권 많이 바뀌었네. 네, 승리가 없었던 겁니다. 네. 이 정도 되면 나이지리안 나인메어가 아니라 나이지리안 스윗 드림이죠. 그럼요. 예, 꿀잠이죠, 꿀잠. 그 본인도 이제 스스로 이제 그 헨리 세어더와 아데사냐랑 이제 셋이서 팟캐스트를 하더라고요. 예, 예, 그 얘기를 하고 이제 저는 그 영상이 참 안타까워. 저는 우스만이 얼마 전에 그 쇼츠로도 그 영상이 떴는데 우스만이 무릎이 워낙에 안 좋잖아요. 그래서 계단에서 내려올 때 저희가 보통 이제 앞으로 내려오잖아요. 거꾸로 내려오더라고요. 올라가는 자세로 뒤로 내려오는 아 마이클 잭슨 문워크처럼. 예, 문워크 하듯이 내려오더라고요. 와, 무릎이 너무 안 좋으니까. 근데 그 얘기는 사실 우스만이 챔프 때부터 뭐 계속해서 이어왔던 얘기인데 무릎 안 좋다는 얘기는. 예. 근데 부상도 워낙에 많았고. 저는 안 좋은 줄 알았는데 그 정도로 안 좋은 줄은 몰랐어요. 거의 장애를 앓고 살아갈 핸디캡이라고 본인이 이제 어, 크게 얘기할 정도로 TJ 딜라샤의 어깨 같은 거죠. 어. 놀려서 죄송합니다. 3년 반 동안 경기를 진 이유가 있었네요. 근데 부상은 그 무릎 문제 같은 경우는 워낙에 그 챔프 때도 가지고 있었던 거기 때문에 뭐 그거와 관련된 건지는 사실은 저는 모르겠네요. 예, 근데 어쨌든 저가 들었던 것도 그거였어요. 자기가 몸 상태가 너무 많이 망가졌고 맞아요. UFC가 뛰라면 자기가 항상 뛰어왔기 때문에 음, 이제는 UFC가 뛰라고 해도 나는 내 페이스대로 쉴 거다라고 얘기를 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아 그런 이유면 저도 이해는 되네요. 음, 하지만 상대는 호아킨 버클리입니다. 제가 이거 방금 얘기해서 갑자기 생각난 건데 네. 1화 때 저희가 몇 번 누누이 얘기했지만 저희 1화를 녹음했지만 마이크 음질이 너무 안 좋아서 마지막 순서를 잘랐잖아요. 편집했잖아요. 네, 맞아요. 저희가 그때 했던 컨텐츠가 25년도를 마쳤을 때 누가 챔피언으로 남아있을 것 같냐 각 네. 체급마다 했는데 제가 그때 호아킨 버클리를 주시해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사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이 정도로 빨리 올라올 줄 몰랐고 생각보다 잘 치고 오고 있어요. 예, 뭐 지는 경기도 있었지만. 예 맞아요. 미들급으로 데뷔했다가 이제 웰터급으로 내려와서는 음. 6연승 패가 없이 6연승이 됐고 음. 이번에 우스만 잡으면 이제 랭킹 5위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인 거죠. 매서워요? 예, 이런 거 보면 반말 한 번만 하겠습니다. 네. 뭐 했냐 홀란드 진짜. 홀란드가 포텐은 더 많았는데 예. 호아킨 버클리랑 맨날 지금 썰전하고 있어가지고 웰터급 지금 한번 계속 노리고 있는 건지 뭔지. 맞아요. 예. 홀란드가 이제 버클리 데뷔전에서 마우스피스가 날아가는 진짜 그 스트레이트. 예, 스트레이트 아름다운 스트레이트. 그 당시만 해도 저희가 호아킨 버클리가 이렇게 클 줄 몰랐고 맞아요. 홀란드 무조건 이제 큰다 성공한다 했지만 버클리는 거북이처럼 살금살금 기어 올라오면서 지금은 홀란드보다 훨씬 더 위체급에 있죠. 네. 윗 랭킹에 있죠.
그래서 저는 이 경기도 뭐 픽은 하지 않겠지만 음. 굳이 얘기하자면 우스만이 이겼으면 좋겠지만 버클리가 이길 것 같아요. 음. 예. 저는 개인적으로 버클리를 그렇게 막 좋아하는 성격은 아니라 가지고 아무래도 기존의 행보도 그렇고 이제 경기적인 면에서는 사실 인상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주긴 했고 치고 올라오는 것도 매섭기는 해요. 근데 우스만을 제가 조금 더 좋아합니다. 버클리가 웰터급에서도 전 약간 스몰 유닛이라 생각하거든요. 네, 맞아요. 예. 작아요. 네, 실제로 작아요. 그리고 음. 스탠스 자체도 이미 낮기 때문에 네. 그 웰터가 진짜 헬터웨이신 게 진짜 큰 애들은 엄청 커요. 맞아요. 예. 작은 애들은 또 엄청 작고. 그 바로 위에 이제 마차도 게리가 엄청 크거든요. 근데 또 그 바로 위에 션브레이드도 작잖아요. 션브레이드 저는 호아킨 버클린 통통적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도 아니죠. 아니 그 예, 통통좀 아니죠. 예, 바디빌더죠, 바디빌더. 그럼요. 근데 션브레이디는 조금만 노력하면은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팔이 너무 길어요. 맞아요. 안 돼요. 팔을 조금 줄여야 될 것 같아요. 안 돼요. 저번에 한번 봤는데 누구? 뭐 저스틴 타파 말고 한 명 더 있었는데 잘 못 보겠는데 제가 요즘에 한번 영입할 사람 있으면은 다음에 한번 얘기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진짜 오늘은 좀 많이 길게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너무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아서 이거를 줄이다 보니까 좀 두서없이 말한 경향도 없지 않아 있는데 네. 오늘은 UFC 리뷰와 이번 주에 있을 UFC 파이트나잇 프리뷰를 했는데 다음 시간에는 이 UFC 파이트나잇 리뷰를 심층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